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다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판다스의 자료 구조인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알아봤는데요.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번 시간부터는 그 활용하는 메소드들 중심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건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메소드들을 쭉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지금 소개드리고 싶은 게 리인덱스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이제 리인덱스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좀 비슷비슷한 애들이 좀 세트로 있어가지고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일단 리인덱스, 리셋 인덱스, 셋 인덱스, 그다음에 리네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리인덱스, 그다음에 리셋 인덱스,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리셋 인덱스, 그다음에 셋 인덱스, 그다음에 리네임.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보통 함수가 괄호를 치죠.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각각을 저희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인덱스는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인덱스를, 예를 들어서 0, 1, 3, 7, 5 이런 식으로 뭔가 뒤죽박죽 돼 있을 때 인덱스를 재정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정렬을 한다고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걸 재정렬을 해서 0, 1, 2, 3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이 값을 0,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인덱스가 이렇게 좀 구멍이 나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을 좀 이렇게 쭉 정렬을 하고 싶은 의미에서 리인덱스를 쓴다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행이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3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2는 없으니까 이렇게 결측치가 생기고, 4도 없으면 결측치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 재정렬이라는 의미가 행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재정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인덱스를 다시 순차적으로 쭉 만드는 기능은 아니고, 이렇게 행을 다시 재정렬하는,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재정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는 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2가 없었죠. 근데 인덱스를 재정렬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대신에 만약에 데이터가 원래 없었으면 이렇게 결측치를 채워 넣는 식으로, 그래서 인덱스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새로 만들어라, 오히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셋 인덱스는 뭐냐면, 리셋 인덱스는 인덱스를 밖으로, 컬럼 쪽으로 밖으로 빼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인덱스가 0, 1, 2, 3 이렇게 있다면 리셋 인덱스를 하면, 이게 원래 인덱스는 좀 특별한 취급을 하는 아이잖아요. 인덱스는. 근데 이거를 일반 컬럼 쪽으로 빼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셋 인덱스는 일반 컬럼에 있는 아이를 인덱스로 집어넣어서 특별히 인덱스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셋 인덱스는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고, 사실 리셋 인덱스는 빼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인덱스는 행을 전체를 주어진 인덱스별로 재정렬하라, 이런 뜻이고, 리셋 인덱스는 인덱스를 일반 컬럼으로 만들어라. 셋 인덱스는 일반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리네임은 그냥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0은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있으면 0은 3으로, 1은 2로, 2는 7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대로 1:1 대응을 시켜서 인덱스 이름이나 컬럼 이름을
바꾸는 개념이 리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트가 이름이 비슷비슷한 애들이 인덱스나 컬럼 이름을 수정하는 거나 조정하는 애들이 비슷비슷한 애들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렇게 인덱스가 듬성듬성 0, 1, 3, 7 이렇게 5 이렇게 있는 애들을 0, 1, 2, 3, 4로 쭉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냐면 리셋 인덱스를 쓰시면 돼요. 리셋 인덱스를 쓰면 이렇게 구멍난 인덱스가 일반 컬럼으로 빠집니다. 근데 인덱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리셋 인덱스를 실행하는 순간 기존에 밑에 숨어있던 0, 1, 2, 3, 4라는 새로운 어떤 그 시리얼한 번호가 인덱스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이걸로 바꾸는 개념이 아니고 이 인덱스를 밖에 컬럼으로 뽑아내면 그 인덱스 자리가 비기 때문에 속에 숨어있던 0, 1, 2, 3, 4 순차적으로 쭉 0, 1, 2, 3, 4로 돼 있는 애들이 올라와서 실제 인덱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요거를 좀 구멍난 거를 정비를 하고 싶으면 리셋 인덱스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인덱스를 핸들링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예제들은 그런 애들을 어떻게 쓰는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OBJ 만들어 보면 이렇게 인덱스가 D, B, A, C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리인덱스를 해보겠습니다. 리인덱스 어떻게 할 거냐면 A, B, C, D, E로 리인덱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일단 A, B, C, D가 내가 주어진 대로 인덱스를 제가 줬으니까 그대로 A, B, C, 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채워 넣는 거예요. A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같이 움직였죠. B도 여기에 있죠. 그래서 그대로 같이. C도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같이. D도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같이. 근데 E는 여기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결측치. E는 없으니까. 인덱스는 쓰긴 써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결측치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인덱스는 내가 새롭게 주어진 인덱스를 중심으로 재정렬을 하고 원래 있던 데이터는 채워 넣고 없던 데이터는 결측치.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옵션이 있죠. 리인덱스에 fill value 0 그러면 결측치를 0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결측치를 0으로 이렇게 채워주라는 거죠. 역시 obj.reindex는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복사본을 생성하는 아이입니다. 원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면 원래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재활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당해서 쓰셔야 돼요. obj2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당해서 쓰면 새로운 obj2는 이렇게 바뀐 걸로 정렬이 돼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복사본을 원본을 건드리지 않고 복사본을 반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은 재활용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변수로 할당해서 쓰셔야 된다.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결측치가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결측치를 어떻게 채우는가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fill value 0이면 무조건 0으로 채우세요. 이런 뜻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method equal ffill이면 forward fill입니다. 앞에 걸로 채우세요. 앞에 걸로 채우세요.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블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측치가 0, 2, 3이니까 0, 2, 3은 원래 있던 값이에요. 근데 인덱스를 0, 1, 2, 3, 4, 5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은 없었죠. 그래서 앞에 걸로, 블루가 앞에 거니까 자기 앞에 걸로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0, 1, 2, 3, 4. 4도 없었죠. 4는 자기 앞에 게 옐로우니까 옐로우로. 5도 없었는데 5의 앞에 거는 4가 옐로우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도 옐로우로. 이렇게 해서 자기 앞에 있는 값으로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필도 있고 B필도 있습니다. 뒤에 걸로 채워라. 앞에 걸로 채워라. 뒤에 걸로 채워라. 이걸 저희가 보관하는 그러니까 없는 값을 보충하는 값이라고 그러죠. 보관이라고 그러고 그 메서드 보관하는 옵션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0으로 채우든가 혹은 0이 아니라 특별한 값, 지정한 값으로 채우든가 아니면 앞에 걸로 채우든가 뒤에 걸로 채우든가. 왜 F필이나 B필이라는 게 나왔냐면 보통 데이터들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 원래 비슷하다라는 전제하에 일단 이런 식으로 채우자.
건데 사실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들을 이렇게 메소드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메소드가 있을 때 fname에 리인덱스 ABCD로 해주세요. 그럼 여기도 ACD죠. 그래서 ABCD로 먼저 놓고 빈 아이들은 B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결측치로 이렇게. 그리고 움직일 때 A는 같이 움직입니다. 0, 1, 2가 여기에 그대로 왔고 그다음에 C도 3, 4, 5가 여기 그대로 왔죠. 네. 그다음에 그 컬럼도 재배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인덱스에는 옵션 중에 그냥 이런 식으로 주면 인덱스를 바꾸지만 컬럼 이름하고 뭐라고 주면 컬럼 이름도 바꿔줍니다. 네. 그러면 아까는 여기 행을 바꿨는데 이번에는 열을 바꾼 거죠. 지금 열. 원래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래서 원래 프레임에 열을 바꾸는 스테이트 네. 바꾸면 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스테이트 그리고 그 리인덱스의 인덱스는 이렇게, 컬럼은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움직일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프레임의 인덱스 보관하는 방법도 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전부 다 리인덱스에 대한 활용법을 보고 있습니다. 리인덱스는 행의 인덱스 혹은 열의 인덱스, 즉 컬럼 값이죠. 둘 다 우리가 재정렬할 수 있다. 그래서 인덱스 이퀄 이렇게 주면 행을 재정렬하라는 얘기고 컬럼 이퀄 이렇게 주면 열을 재정렬하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관 메소드는 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리인덱스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중에서 함수의 인자, 리인덱스의 인자로 우리가 몇 개가 있는데 인덱스 그거는 행을 어떤 식으로 인덱스를 정렬할까 이거죠. 메소드는 보관 메소드 우리 배웠던 거고요. fill value는 어떤 값으로 결측치를 채워줄까 이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쭉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어차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건 팁인데 요 리인덱스가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찾아보려면 웹사이트에서 그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보시려면 Shift 탭 리인덱스에다 커서를 올려놓고 Shift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근데 자세히 나와 있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잘 안 나와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만든 사람이 그거를 도큐먼트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정보를 보려면 Shift 탭 뭐 이런 식으로 누르면 정보가 보이고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이렇게도 되죠. 그래서 프레임에 리인덱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하고 탭을 누르면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나오죠. 네,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 주피터에도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뭐라고 쓰고 그리고 이렇게 매하고 잘 모를 때 M2까지 치면 이렇게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 근데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메뉴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메뉴로 보여주거나 그래서 다른 우리 개발 툴에 있는 자동 완성 기능이 주피터에서도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인덱스를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제일 많이 쓰는 게 행이나 열을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이나 열을 삭제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아이들을 drop obj.drop c 하면 c를 삭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obj에다가 넣어 달라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c가 없어졌죠. c가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개 말고 두 개 이상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같은 규칙입니다. 보시면 drop이라는 거는 삭제할 행의 이름을 달라는 건데 제가 두 개 이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로 묶어줘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인자가 두 개인 거잖아요. 드랍이라는 인자, 이게 첫 번째 인자, 이게 두 번째 인자잖아요. 근데 드랍은 첫 번째 인자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고 싶은 게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냥 주면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달라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주면 드랍이라는 함수 입장에서 하나만 지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지워달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지워줍니다. D와 C를 지워주죠. 역시 얘는 OBJ, 원본은 지금 안 변했어요. 원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원본은 훼손하지 않고 복사본을 반환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걸 재활용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new OBJ로 할당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복사본을 반환하기 때문에 원본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 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원본이 보존되는지 아닌지 이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로 이런 옵션들, 이런 메소드들에는 대부분의 인플레이스라는 옵션이 존재해요. 인플레이스는 true, false로 존재하는데 true이면 원본을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false이면 원본을 그냥 놔두고 복사본을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디폴트 값이 false예요. 그래서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내가 굳이 나는 원본을 바꾸고 싶다. 이제 예전 원본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true를 주시면 원본이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드랍된 새로운 데이터를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스 옵션을 주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변수로 할당을 받던가. 근데 어떤 메소드는 인플레이스 옵션이 있고 어떤 메소드는 인플레이스 옵션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없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당 받아서 써야 되고 만약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스 true를 줘서 원본을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바꿀 거냐 원본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로운 데이터에 할당을 할 거냐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도 있겠죠? 드랍은 데이터 프레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하고 오하이오를 지워주세요. 콜로라도하고 오하이오를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 드랍을 시리즈는 상관없지만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이 있습니다. 행과 열.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거의 메소드들은 이런 엑시스라는 우리 아까도 봤었죠? 합을 행 쪽으로 구할래, 열 쪽으로 구할래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엑시스 이퀄 1 그러면 컬럼 쪽으로 작동하라는 거예요. 컬럼 쪽으로. 그래서 드랍 2 그리고 엑시스 1 그러면 이 2를 삭제해 달라는 거예요. 2라는 컬럼 이름을 그대로 삭제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을 주려면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엑시스 이퀄 1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2하고 4를 삭제해 달라는 뜻입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엑시스 이퀄 1 0으로 주면 행 쪽으로 지우라는 건데 행 쪽으로 지우면 에러죠. 왜냐하면 행 쪽으로는 오하이오, 콜로라도, 유타 이런 게 있지 1, 2, 3, 4는 10쪽의 옵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행 쪽으로 지우고 싶으면 이름을 바꿔야죠. 오하이오하고 유타를 지워줘.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행 쪽으로 동작을 할지 열 쪽으로 동작할지 그거를 정해주는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러니까 색인하기, 선택하기, 거르기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거예요. 색인, 슬라이싱하거나 어떤 옵션을 줘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색인하는 방법이에요. OBJ가 이렇게 생겼으면 obj.b 하면 요거 하나 나오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OBJ의 1번째 이렇게. 그러면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는 지금 그 이름으로 접근한 거고 이거는 번호로 접근한 거죠. 2부터 3 미만, 2부터 3 미만. 그다음에 OBJ의 우리 팬시 색인처럼 팬시 색인 이렇게 생겼었죠. 원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2개 이상을 선택하고 싶다면 리스트로 묶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앞에 있는 요 대괄호는 그 인덱스를 지칭하는 대괄호고 뒤에 있는 요 두 번째 대괄호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대괄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또 그 순서로도 할 수 있고 1번째하고 3번째 돌려줘 이런 뜻입니다. 요것도 가능합니다. OBJ가 2보다 작은 것
OBJ가 2보다 작은 거 이거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OBJ가 2보다 작은 거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가 true, false가 있는 이런 시리즈로 나옵니다. 요걸 그대로 대입해서 true인 것만 골라달라는 거. true인 것만 골라줘 이런 뜻입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인덱스 이름으로 하면 미만이 아니라 이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숫자는 연속된 값이라서 5 미만 그럼 4까지, 10 미만 그럼 9까지 이게 딱 되는데 문자는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C 미만, 뭐 A, 뭐 콜로라도 미만 이런 게 좀 뭔가 명시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문자로 된 인덱스는 양 끝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B 이상, C 이하, C까지 포함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당도 되겠죠. 할당. 네. 시리즈는 뭐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거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우리 앞에서도 봤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쓰라고 하는 거냐면 LOC 쓰라는 거예요. LOC 혹은 ILOC. LOC는 뭐죠?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행은 콜로라도를, 열은 1, 2, 3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팬시 색인으로 찍어왔죠. 2하고 3를 돌려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LOC 하면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고 열. 행은 콜로라도 하나, 열은 2와 3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다음에 행도 2개, 열도 2개. 이것도 가능하죠. 역시 리스트로 묶어준 겁니다. 하나를 줘야 되는 자리에 2개를 주면 리스트로 묶어줘라.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인덱스를 지칭하는 대괄호. 요거는 행 쪽을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로 2개를 묶어준 거. 요거는 컴마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열의 조건을 가져오는 건데 리스트로 묶어서 2개를 가져온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겠죠. 이렇게. 그래서 행과 열을 2개씩 선택한 분석합니다. ILOC는 똑같은데 번호로 동작한다. 몇 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얘는 슬라이싱 됩니다.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고요. 행의 조건은 생략했으니까 처음부터 유타까지 열의 조건은 2만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보시면 여전히 행의 조건, 여기가 행의 조건, 이쪽이 열의 조건입니다. 행의 조건을 보니까 데이터가 데이터.3가 5보다 큰 거 다 나와. 5보다 큰 거 다 나와.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죠? 트루 폴스가 있는 시리즈가 나올 거예요. 트루 폴스가 있는 시리즈. 이게 행의 조건입니다. 열의 조건은 뭐냐면 처음부터 3까지 다 나와. 처음부터 3까지 다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3까지 1, 2, 3만 나온 거예요. 4 없죠? 4 원래 어디까지 있죠? 4까지 있나요? 네, 4 빼고 다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LOC는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 슬라이스도 되고 팬시 세깅도 되고 조건도 가져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그냥 이렇게 좀 여기 뒤에 LOC 붙어 있는데 LOC가 안 붙은 원래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이죠, 열. 그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이 경우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열을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열을 가져오는 조건이다. 단 만약에 슬라이싱이나 조건이 들어가면 원래대로 갑니다. 원래대로. 생략되면 컴마가 생략되면 열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행의 조건입니다. 행의 조건.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축키라고 생각되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딱 찍어오는 거 말고 간단하게 찍어오는 거 말고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면 LOC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LOC.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행과 열을 선택적으로 가져오고자 함입니다. 근데 행 조건 따로 열 조건 따로 주자는 거죠. 근데 조건을 주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을 하나하나 주는 방법, 하나는 범위를 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오는 방법, 하나는 조건을 줘가지고 뭐뭐의 적당한 값, 트루 폴스를 가지고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게 행과 열에 둘 다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좀 얘기들 기능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연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앞에서도 했던 거예요. S가 이렇게 생기고 S2가 이렇게 생겼어요. 더하라고 하면 뭘 기준으로 더하냐면 인덱스를 기준으로 더합니다. 일단 A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둘 다 더하고 B는 둘 다 없어요. 그래서 C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더했습니다. D는 여기는 있죠. 여기 D가 없죠. 그래서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결측치를 넣은 거죠. 그다음에 E는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연산한 거고요. F는 여기에 있고 여긴 없죠. 그래서 결측치. G도 여기만 있어서 결측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산은 열거형 변수는 개수를 맞춰서 그 자기 짝을 맞는 순서에 맞춰서 연산을 하는 반면에 시리즈 같이 이렇게 인덱스가 있는 아이들, 데이터 프레임 마찬가지, 인덱스가 있는 아이들은 인덱스가 같은 아이들끼리 연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데이터 이렇게 있으면 더하면 이거는 얘는 지금 행과 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과 열이 같이 짝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콜로라도 자체가 여기 없죠, 지금. 콜로라도. 그러면 콜로라도는 전부 다 결측치입니다. 그다음에 오하이오의 B, 오하이오의 B 둘 다 있죠. 그럼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하이오의 C는 여기는 있는데 여기에 오하이오의 C가 없죠. 그러면 연산이 안 되죠. 그러면 결측치.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은 연산을 할 때 인덱스를 맞출 때 행과 열을 다 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행과 열이 다 맞아야 연산이 된다. 그래야 자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볼게요. 이렇게 생긴 A가 있어요. df1과 df2가 있는데 저희가 더하기 연산을 하나 add라는 메소드를 쓰나 똑같습니다. 결과가. 그러면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이걸 쓰냐면 add는 좀 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더하면 없으면 결측치, 있으면 넣고 이게 끝인데 add는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add는 이렇게 fill value 0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면 결측치라면 0으로 채우세요. 이런 뜻입니다. 결측치라면 0으로 채우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결측치가 2가 결측치잖아요. 여기 3하고. 근데 뭘로 채워졌는데 보니까 0으로 안 채워졌죠. 이쪽 보면 4.0, 9.0, 14.0, 19.0 이렇게 지었어요. 0으로 채워라 그랬는데 fill value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순서가 연산을 하고 나서 결측치면 0으로 채워가 아니라 원본에서 여기에 지금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4.0, 9.0이 원래 있고 여기에는 2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면서 인덱스 쪽으로 2가 딱 생기는 거야, 이쪽에. 한 칸이 더. 근데 뭘로 생기냐면 0으로. 왜? fill value가 0이니까. 그래서 연산을 하고 나서 결측치면 0으로 채워라가 아니라 연산하기 전에 빈 곳이 있으면 0으로 일단 채우고 연산을 진행하라. 그래서 여기가 다 0이 되고 거기에 4.0, 9.0, 14.0, 19.0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0000이 아니라 4, 9, 14, 19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fill value를 1000으로 주면 최종 결과에다가 1000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연산하기 전에 먼저 1000을 채우고 그 다음에 연산을 진행하라. 그래서 1004, 1009, 1014, 1019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요 밑에 요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결측치. 얘는 지금 결측치가 있는 애가 얘는 없죠. 지금 3이. 얘는 있죠. 그래서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연산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dd라는 애는 이런 옵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 연산자보다 좀 많이 쓸 수 있겠죠. 우리가. 네, 그래서 add라는 애는 이런 식으로 쓰인다. 그리고 리인덱스 네, fill value 0 우리 이거 아까 봤던 거죠. fill value 0 이렇게 사실은 이 리인덱스를 먼저 하고 연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연산자에는 플러스 연산자를 대신하는 add, 마이너스 연산자를 대신하는 sub, 나누기 연산자를 대신하는 div, 그다음에 이 곱하기 연산자를 대신하는 mul 이렇게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연산자를 쓰셔도 되고 메소드를 쓰셔도 되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데이터 프레임의 브로드캐스팅도 그 넘파이에 있는 브로드캐스팅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단 차이점이 뭐냐면 인덱스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인덱스를. 네. 프레임이 이렇게 생긴 건데 그거에 ILOC 0번째만 가져와. 0번째.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죠. 그래서 행이 0번째 행이니까 유타 요 행입니다. 유타에 0, 1, 2 요거 가진 애를 하나만 찍어와. 근데 얘는 한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리즈로 보여주니까 세로로 보이는 겁니다. 가로 세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줄이냐 한 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프레임에서 시리즈를 빼라. 프레임에서 시리즈를 빼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프레임에서 시리즈를 빼라. 프레임이 누구냐면 얘입니다. 이 전체. 시리즈는 얘죠. 그래서 짝 맞춰서 B, D, 1, 2 얘네들을 짝으로 뺀 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짝 맞춰서 자기 거하고 맞는 애들만 연산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파이나 이런 열거형 변수에서 조금 더 확대된 거죠. 넘파이나 열거형 변수는 무조건 개수와 열과 행을 맞춘 다음에 그대로 연산이 되는 반면에 이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의 브로드캐스팅이 되긴 돼요. 그러나 기준이 인덱스 기준으로 짝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서 B, E, F, B, E, F. F 결측치가 생긴 이유는 프레임에는 F가 없었어요. 프레임에는 F가 없었죠. 근데 시리즈 2에는 F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F를 만들고 이렇게 결측치를 집어넣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즈 3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sub이라는 아까 우리 마이너스 연산자 대신에 쓸 수 있는 함수죠. 얘는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axis equal 0 주면 이거를 행 쪽으로 연산할지 열 쪽으로 연산할지 이 기준을 행 쪽으로 연산할지 열 쪽으로 연산할지 이것까지 줍니다. 이거를 1을 주면 열 쪽으로 연산을 하겠죠. 근데 얘는 이게 열 쪽으로는 지금 시리즈가 유타, 오하이오, 텍사스 이건데 이쪽으로는 없죠. 그래서 이게 다 결측치가 나와요. 짝이 안 맞기 때문에. 완전히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 쪽으로 연산을 해야지 얘도 유타, 오하이오, 텍사스가 행의 인덱스고 얘도 유타, 오하이오, 텍사스가 행의 인덱스 때문에 정상적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자 중에서 sub이라는 애나 add라는 애나 이런 애들은 행 쪽으로 연산을 할지 열 쪽으로 연산할지 이것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 다음에 부분 집합, 데이터 프레임의 부분 집합을 어떻게 가져오니 그 다음에 연산자를 어떻게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면서 연산이 되는지 우리 열거형 변수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열거형 변수는 이렇게 그 오와 열을 딱 개수만 맞춰서 하면 되는데 우리 데이터 프레임, 특히 데이터 프레임은 이 행과 열이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잘 맞춰서 연산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필드에서는 이렇게 막 복잡하게 결측치 만들고 이러기보다는 일단 먼저 인덱스를 맞춰요. 그래서 뭔가 A라는 데이터 프레임과 B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연결을 하거나 연산을 할 때는 인덱스를 먼저 맞춰놓고 인덱스끼리 연산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울 내용은 이거 이제 굉장히 우리 앞에서 벡터라이제이션, 코드를 벡터화한다. 이거에 대해서도 하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얘기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라. 그럼 우리 원래 이렇게 구했었죠. 포문을 i에다가 in, range, 100 이런 식으로 돌린 다음에 tot equal 0 한 다음에 tot는 플러스는 i 이런 식으로 해서 포문을 돌렸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짜지 말고 그래서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array.sum을 이용하라. array.sum을 이용하면 array라는 애가 sum이라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고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후문을 돌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sum, 뭐 mean, 그다음에 뭐 표준 편차, 그다음에 분산, 뭐 이런 애들을 다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이걸 많이 준비했어도 실제 내가 필요한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썸이나 민이 아니라 뭐 어떤 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있을 때 어레이가 100개 있을 때 그 값에서 평균값을 뺀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해 주세요. 이렇게 뭔가 어떤 업무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복잡할 수 있어요. 복잡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얘네들이 다 어레이를 만든 사람이 미리 준비할 수는 없어요. 많이 쓰는 애들은 준비가 되지만 이거를 미리 알고 다 준비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포문을 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좀 곤란하잖아 라고 해서 얘네들이 뭘 준비했냐면 ARR, 만약에 이런 애들이 어레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했으니까 DF라고 얘기할게요. DF라는 애들이 메소드로 뭘 준비했냐면 apply라는 애를 준비했어요. apply라는 애가 준비했는데 apply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문은 내가 돌려줄게. 방법문은 내가 돌려줄게. 로직은 사용자가 이런 뜻입니다. sum은 반복문을 돌리면서 안에서 더하라는 것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준비되지 않은 거를 돌리기 위해서 apply라는 함수를 얘네가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apply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내가 더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 아니면 이렇게 복잡한 거 뭔가를 할지 이걸 사용자가 짠 다음에 로직을 짭니다. 이걸 어떻게 제공하냐면 로직을 함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apply한테 주는 거예요. 함수를 apply한테 주면 apply가 반복문, for문은 돌려준다는 거죠. for문은 돌려줘. 왜냐하면 for문을 돌리는 게 굉장히 파이썬으로 돌리면 느리기 때문에 for문은 내부적으로 C나 뭐 이런 애들이 짠 걸로 돌려주고 대신에 뭘 할지는 모르니까 그거는 사용자가 그때그때 함수로 나한테 전달해줘 이런 뜻입니다. 함수로 전달해줘. 그래서 apply라는 애를 만들어서 반복문을 돌릴 때 사용자 보고 어떤 규칙으로 뭐 더하기를 해줄까? 빼기를 해줄까? 이걸 사용자 보고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반복문을 돌리면서 다 수행해 주겠다는 거죠. 그때 줄 때 뭐 그 규칙을 어떻게 주냐면 함수로 만들어서 달라는 겁니다. 네, 그게 apply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apply map 이렇게 4개를 같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비교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4개를 볼 건데 첫 번째가 데이터 프레임에 apply가 있습니다. 다음에 얘는 apply map이 있어요.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즈에도 apply가 있어요. 다음에 얘는 그냥 map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apply와 시리즈의 apply는 다른 아이입니다. 얘는 E 클래스의 메소드고 얘는 E 클래스의 메소드. 뭐만 같냐면 이름만 같은 거예요. 얘는 전혀 다른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프레임은 원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원래 이렇게 행과 열이 있는 아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apply는 뭐냐면 반복문을 어떻게 돌려준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반복문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다면 요 반복이 for문이 6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바퀴 돌 때 1번이 오고 두 번째 바퀴 돌 때 2번이 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렇게 돌려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pply map은 이렇게 한 줄씩 돌리는 게 아니라 아이템 하나씩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템 하나씩 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플라이는 이렇게 돌아가는 포문을 돌려주는 거고 어플라이 맵은 이렇게 다 돌아가는 포문을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함수를 짤 때 함수를 짜서 제가 my function이라는 걸 만약에 짰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어플라이한테 줄 거예요. 그럼 어플라이가 이렇게 반복이 돌면서 내 함수를 실행해 줄 겁니다. 그럼 제가 함수를 짤 때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my function을 짰다. my function을 짜면 여기에 받는 인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받는 인자가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요 1번, 2번, 3번, 4번이 한 번씩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함수를 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아이템이 한 번씩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함수를 짜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타입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들어오는 애가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가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줄은 시리즈잖아요. 한 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어플라이 맵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템이 한 번씩 들어와요. 아이템이 만약에 여기 1, 2, 3, 4 그럼 숫자가 들어오는 거죠. 인티저나 str이나 이런 실제 아이템이 하나씩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다음에 시리즈는 원래 한 줄짜리잖아요. 시리즈는 이렇게 한 줄짜리. 그러니까 얘는 요 어플라이가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플라이가. 맵도 똑같이 요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근데 맵이랑 어플라이는 받는 인자가 조금 다릅니다. 얘는 함수를 받는 거고 얘는 우리 파이썬에서 배운 딕셔너리를 받습니다. 물론 얘는 함수도 받아줘요. 그래서 어플라이하고 맵은 둘 다 함수가 되는데 얘는 딕셔너리는 얘만 됩니다. 그럼 주로 얘를 쓸 것 같은데 우리가 습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얘를 더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뭐냐면 포문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보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의 어플라이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의 어플라이 맵은 이렇게 하나씩 다 돌아가는 거고 시리즈의 어플라이는 이렇게 아이템 하나씩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우리가 함수를 짤 때 데이터 프레임의 어플라이는 나한테 넘어오는 값이 시리즈일 걸 예상하고 넘어오는 거고 짜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의 어플라이 맵은 나한테 들어오는 값이 인티저냐 스트링이냐 실제 아이템 값이 들어온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시리즈의 어플라이도 얘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하나씩 넘어오겠죠. 그럼 대부분 얘도 인티저냐 뭐 스트링이냐 이런 애들이 하나씩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안 맞추면 에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플라이에 넣으려고 짰어요. 그러면 넘어올 값이 시리즈를 예상하고 짜는 거겠죠. 그래서 x.max 이런 게 가능하죠. 근데 이 함수를 갖다가 여기다 주면 이거는 그냥 인티저잖아요. 인티저 하나에 인티저.max 이런 애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안 맞추면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라이가 실제 처음에 쓰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조금 어렵다고 안 쓰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한번 중요한 건 포문이 돌아가는 방법이고 포문이 돌아가는 방법 때문에 나한테 넘어오는 값의 데이터 타입이 뭔지를 예상하고 짜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제로 한번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그래서 요 mb.abs는 절대값 구해주는 애죠. 이렇게 하면 절대값만 쭉 다 구해줍니다. 근데 제가 f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f라는 함수를 람다로 만들었어요. 람다는 우리 이거 혹시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똑같죠 지금. df에 f 이렇게 한 다음에 받는 값을 x 이렇게 그 다음에 return x.max에서 빼기 x.min 지금 위아래가 똑같은 값이에요.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한 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지금 x가 인풋 값이죠. 인풋 값. 내가 짠 함수의 인풋 값입니다. 내가 짠 함수의 인풋 값.max에서 내가 짠 함수의 인풋 값.min을 빼서 리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후문이 어떻게 돈다 그랬냐면 B 한 번, D 한 번, E 한 번 이게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게 3바퀴가 돌 건데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바퀴에서 이렇게, 두 번째 바퀴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문법은 없지만 제가 임의로 써보는 거예요. 이게 포문이 지금 이렇게 돌 거라고 예상하고, 그럼 여기에 x는 뭐냐면 b.x, b.mi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바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바퀴에서는 여기가 d가 넘어오는 거죠. 여기도 d. 이렇게. 세 번째 바퀴에서는 여기는 e, 여기도 e 이런 식으로 들어. 왜냐하면 제가 들어온 x 값이 뭐냐면 포문이 돌아가면서 한 번은 b, 한 번은 d, 한 번은 e가 넘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짠 함수를 apply를 통해서 얘한테 넘겨주면 얘가 실제로 그렇게 포문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apply를 사용할 때는 규칙을 내가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함수의 인풋 인자가, 최초 인풋 인자가 뭔지를 예상하고 짜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인 걸 예상하고 짠 거예요. 그래서 결국 B, 첫 번째 바퀴는 B의 맥스를 찾습니다. B의 맥스가 1.28이죠. B의 미니멈을 찾아요. 0.1이죠. 이 차이를 구해서 리턴하라. 그게 첫 번째 B에서 하나 나오고 결과가 D에서 하나 나오고 E에서 하나 나오고 결과가 아마도 3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해볼게요. frame.apply에다가 F를 적용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B에서 하나 나오고 가로 세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B에서 하나 나오고 D에서 하나 나오고 E에서 하나 나오죠. 이 값의 의미는 뭐죠? B의 맥스에서 B의 미니멈을 뺀 값, D의 맥스에서 D의 미니멈을 뺀 값, E의 맥스에서 E의 미니멈을 뺀 값. 왜? 제가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플라이를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axis equal 0 하면 이거를 이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가로로 돌려달라. 가로로. 네. 그래서 행으로 돌리냐 열로 돌리냐 이렇게. axis equal 0 하면 이렇게 돌린 거죠 지금. axis equal 1 하면 이렇게 유타 한번, 오하이오 한번, 텍사스 한번, 오리곤 한번 이렇게 행으로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플라이 함수고 똑같이 f를 적용했는데 이쪽은 이렇게 세로로 돌려준 거고 이쪽은 가로로 돌려준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얘는 세로로 돌렸으니까 B의 한 값, D의 한 값, E의 한 값인데 얘는 유타의 하나, 오하이오의 하나, 텍사스의 하나, 오리곤의 하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어플라이인데 포문을 어느 쪽으로 돌려줄까?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결과가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턴 값을 결과가 아까는 어떤 값 하나를 리턴했죠. 이번에는 시리즈로 만들어서 2개를 리턴해요. 하나는 앞에 값은 미니멈, 뒤에 값은 맥시멈. 차이 값 하나가 아니라 2개 다를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A의 아까는 값이 하나였죠. 이번은 A의 미니멈, 맥시멈, D의 미니멈, 맥시멈, E의 미니멈, 맥시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apply map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apply map은 어떻게 포문이 돌아가냐면 이게 유타 한번, 오하이오 한번, 텍사스 한번 이게 아니라 0.76, 0.13, 0.11, 0.24, 0. 이 아이템이 하나씩 다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씩 다. 그러면 우리가 포문을 짤 때, 아니 함수를 짤 때 이 들어온 인풋 값 x가 뭐라고 예상하고 짜요? 이 플랫 숫자라고 예상하고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들어오면 우리 스트링 배웠죠? string.format 이거 배웠죠? x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ef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끊어 달라는 얘기죠. 이게 모든 아이템에 다 적용해 달라. 모든 아이템에 다 적용해라. 모든 아이템에 누가 적용해 주냐면 apply map이 적용해 줘. 우리는 뭘 할지 규칙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부 다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끊어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프레임의 2만 먼저 찍어 볼게요. 원래 프레임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프레임의 2를 찍으면 2라는 한 줄만 쭉 뽑으란 얘기죠? 2라는 한 줄만 쭉 뽑은 겁니다. 여기 1.7, 0.24, 0.04, 0.7 요거 뽑은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 줄만. 그럼 얘는 타입이 뭔가요? 타입은 시리즈죠. 네, 시리즈죠.
자, 그러면 시리즈의 맵을 돌려라. 혹은 시리즈의 어플라이를 돌려라. 똑같습니다. 결과는. 시리즈는 어플라이나 맵이나 똑같다고 했으니까. 돌려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라는 아이가 있는데 2라는 아이가 어떻게 생긴 아이냐면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2라는 아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유타 한 번, 오하이오 한 번, 텍사스 한 번, 오리곤 한 번 요 값들이 계속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맷,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끊으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적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맵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이니까 행으로 돌래, 열로 돌래, 아니면 모든 아이템에 돌래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고 시리즈는 어차피 한 줄짜리니까 그냥 한 번씩 다 돌아 이런 뜻입니다. 단 어플라이는 여기 인자로 받을 때 함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맵은 이렇게 함수를 받아도 되고 이런 것도 받아줘요. 얘는 이런 딕셔너리를 받아줍니다. 2는 A로 고치고 5는 B로 고치고 8은 C로 고치고 11은 D로 고쳐라.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맵으로 하면 이렇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2는 A로 고치고 그 다음에 5는 B로 고치고 8은 C로 고치고 11은 D로 고쳐라. 이게 먹는 거죠. 똑같은 걸 갖다가 어플라이로 구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함수를. 근데 이거를 그냥 딕셔너리에다 넣고 어플라이를 해주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에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맵으로 하려면 딕셔너리도 되고 함수도 됩니다. 그러나 어플라이를 적용하려면 그냥 전부 다 무조건 이 자리는 함수가 와야 된다. 근데 오히려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이걸 더. 그래서 정리하면 데이터 프레임은 행으로 돌릴래, 열로 돌릴래, 모든 아이템에서 다 돌릴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거고 그게 함수 이름이 뭐냐면 apply, 그 다음에 axis가 0이냐 1이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pply map은 전체에 대해서 다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씩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apply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함수를 짤 때 우리가 넘어오는 인풋 값이 뭐냐를 예상하고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람다를 쓰는 이유가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DEF에 F 그리고 뭐 X 이렇게 짠 다음에 D게 X 만약에 이렇게 짰다면 이걸 선언을 하고 요 자리에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 거죠. 아까처럼 F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한 번만 쓰고 다음에 또 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거죠. 한 줄로. 그러면 이게 그래서 람다 함수. 지금 이름이 없죠. F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직접 여기서 정의하는 동시에 얘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F로 정의하고 얘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만 쓸 거라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한 번 쓰고 마는 거죠. 그래서 람다 함수가 이럴 때 쓴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보면 그냥 요거를 응용입니다. 문자열을 합치는데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가 이어하고 스테이트를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치냐? 그러면 어플라이를 이용해 갖고 조금 복잡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이런 함수를 짜는 겁니다. 이런 함수를. 그리고 axis equal 1쪽으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어 언더바 스테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플라이라는 게 뭐냐면 2줄 한 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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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을 해달라는 거예요. 규칙은 내가 줄 테니 포문은 네가 돌려줘. 5번짜리 포문. 물론 5번짜리 포문이니까 그냥 우리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기본적으로 한 100만 개 있다고 보는 거죠. 100만 개 있는 큰 포문이기 때문에 어플라이한테 포문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규칙은 우리가 줄게. 네. 이렇게 요게 요 개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본 겁니다. 네, 다른 연산자를 이용해서 브로드캐스팅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좀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드를 벡터화하기 위해서 sum이나 min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것들 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규칙을 만들어주고 이런 appl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돌려준다. 근데 apply에는 apply와 apply map, apply와 그냥 map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코드를 벡터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